자, 오늘은 이제 동덕여자고등학교 부교재 101쪽 서술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단원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단원이고요. 문제는 492번부터 497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를 보게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문제는 492번으로 자, 같이 볼게요. 492번 펜 두께가 좀 두꺼우니까 잠깐만요. 492번이고요. fx가 ax 세제곱 빼기 2ax 제곱 잠시만요. 이 ax 제곱이 아니라 2x 제곱이네요.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시 2x 제곱 더하기 3ax 빼기 2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이런 조건이 있네요. x1이 x2보다 작다, 즉 x2가 더 클 때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첫 번째로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주 보는 거는 x1이 방금 전처럼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이때 우린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산을 올라가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 그걸 등산한다 그러지, 중간에 올라가다가 난 지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서 등산한다 얘기하지, 올라갔다 쉬었다가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f-x가 0이 되는 부분, 쉬어가는 부분도 그냥 증가의 일부분으로 칩니다. 근데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거는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과 같다,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냥 f-x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그냥 유지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의 상태는 엄밀히 따지면은 뭐예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등호가 포함되고 안 되고가 따지게 돼요. 두 번째로 감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커버립니다. 즉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더 큰 x값이 더 작은 함수값을 갚는다. 이때 감소가 되고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감소일 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 fx가 항상 증가 상태여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분을 하게 된 f-x 얼마예요? 3a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a입니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뭐예요? 같아야 돼요. 맞죠? 항상 증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얘 그래프 모양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만나게 돼요.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이제 판별식을 써볼 겁니다. 판별식을 쓰면 어떤 식으로 식이 주어지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4x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4분의 d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a c 얘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4 빼기 9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9a 제곱 빼기 4로 바꾸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어요. 인수분해하면 3a 빼기 2 3a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그렇게 되면 요 부등호가 표현하는 거는 뭐예요? 범위 두 개를 표현합니다. 범위 두 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a는 큰 것보다, 즉 3분의 2보다 크고 a는 작은 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x제곱이 개수예요.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죠. 지금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a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만족을 해야 돼. 정답은 a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492번의 정답입니다. 자, 이제 493번을 보도록 할게요. 493번.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8x제곱이 극대 또는 극소가 점이 3개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대 극소가 3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극값이 3개 있다는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이제 16x 라고 주어져 있죠. 얘 근이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4x x 플러스 2 x 빼기 2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면은 개수의 제일 큰 게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요. 그러면은 각각 부호를 살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극대, 여기도 극대, 그리고 여기는 극소겠네요.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극대, x가 0일 때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점을 다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x가 0일 땐 0,0을 지나요. x가 2일 땐 2, 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32가 되면서 16이네요. 2,16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32라서 똑같이 16 나오네요. 16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세 점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0,0, 2,16을 이점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6도 여기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림 모양 좀 이상한데,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높이는 16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가 4니까 2분의 1에 4 곱하기 높이인 16, 그러면은 결국엔 얘랑 약분되고 이 넓이는 32다 라고 주어지게 되네요. 이게 바로 493번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94번을 보도록 할게요. 494번. 494번은 기본적으로 세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라고 있고요. 조건이 3개 주어져 있어요. 이 조건 3개는 첫 번째,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x는 3인점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4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파악을 해볼 건데, 원점 대칭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이거 기함수를 얘기합니다. 기함수라 얘기하면 홀수차 함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fx는 바로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가의 조건입니다. 나의 조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f-x를 구하고요. 3ax 제곱 플러스 b겠네요. 여기다가 바로 f-1을 대입한 3a 더하기 b가 바로 0이란 소리입니다. 극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조건에 따르면 f-3은 얼마래요? 자, 27a 플러스 b는 바로 기울기 24가 나온다 라고 또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27a 플러스 b는 24, 3a 플러스 b는 0. 자, 두 개를 빼면 24a는 24, a는 얼마? 1.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3 하고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fx는 x 세제곱 빼기 3x이고 극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다른 극대값이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f-x는 3x제곱 빼기 3, 3에 x 빼기 1, x 플러스 1. 자, 함수 모양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는 극소. 이렇게 처리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f-1 값 하나만 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즉 답은 2 하고 주어지겠네요. 극대값은 얼마다? 2. 극소값을 구하고 싶었으면 x값에 1을 대입했으면 됩니다. 자, 이제 49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95번. 495번. 함수 fx는 2x 세제곱 빼기 ax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x 더하기 c라고 abc가 포함된 3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정보에 따르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소값 0이라고 계산값도 줬어요. 이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자, f0이 0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c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x값을 알기 때문에 f-x 값을 구해보면 6x제곱 빼기 2ax 더하기 b 플러스 1, 요거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바로 0과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왜? 이때 극대랑 극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이 나와야 되니까 f-0은 b 플러스 1이네요. 얘가 0. 그러면 결국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마이너스 2도 0이 나와야 되니까 6, 4, 24 플러스 4a 는 0,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도로 쓰면은 fx식은 2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네요. 얘가 끝.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6, 4, 24 얼마? 8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95번은 얼마? 8 하고 주어짐.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8이다. 자, 이제 496번을 보도록 할게요. 496번. 자, 실수에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주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f의 x 빼기 y는 fx 빼기 fy 더하기 xy x 빼기 y란 식을 갖네요. 자, 이게 가에 대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f-0이 얼마다? 8이다 라고 이 두 조건을 갖고 문제를 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a에서 극대, 그 다음에 x는 b에서 극소를 가질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위함수를 가지고 일단 미분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함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나요? 도함수 구하는 공식. 도함수 구하는 공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였어요. 이거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주어진 식엔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 식입니다. 바로 마이너스 y랑 플러스 h를 같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위에다 좀 써보면 f의 x 플러스 h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 하고 빼기 f의 마이너스 h, 즉 플러스 h 요거를 좀 식을 바꿔볼까요? 플러스 h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x 빼기 마이너스 h로 바꿔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즉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은 빼기 xh x 플러스 h란 식으로 들어오겠네요. y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h를 대입한 것 뿐이니까요. 그럼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바꾸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빼기 f의 마이너스 h 빼기 xh x 플러스 h가 오고요. 뒤에 존재했던 빼기 fx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와 얘는 삭제가 되네요. 일단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빼기 x 곱하기 x 플러스 h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 식인데요. 이 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뒤에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f0 값인데 f0은 현재 0이에요. 왜? f의 0 빼기 0은 f0 빼기 f0 이렇게 돼버려요. 뭔 얘기예요? 여기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바로 xy에다가 0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f0은 0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식을 바꿔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빼기 f0 입니다. 왜냐하면 f0은 0이기 때문에 뒤에다 붙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까 이걸 식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왜 0을 갖다 썼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f에 0 빼기 h라고 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0이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를 1로 옮겨줘요. 즉 분자에 있던 걸 분모로 옮겨줬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f-0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식을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와서 써보면 무슨 얘기냐면 f-0 빼기 x 곱하기 x 플러스 h에서 h는 0이 돼버리죠. x 제곱이 돼버려요. 즉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f-0은 8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x는 a에서 극대값 x는 b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값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극소 2 루트 2에서 극대를 갖겠네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제곱에서 더하면 얼마? 교회 8하고 8이니까 답은 16 이렇게 주어지네요. 문제 계산식이 꽤 길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고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497번이에요. 497번. 자, A 제품을 하루에 X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WX1이라고 한대요. 근데 WX1은 X 세제곱 빼기 60X제곱 더하기 1200X 더하기 5000 이라고 한대요. X개 생산하면 요만큼 비용이 든다 이거죠. 생산된 제품은 1200원씩 그날 모두 팔린대. 1200원씩 팔어. 1200원으로 판매. 이때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익은 뭘까요? 총 판매 금액에서 바로 뭐 한 거예요? 빼기 생산 금액 아닙니까? 원가라고 얘기하죠. 보통 정가와 원가,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총 판매 금액은 1200원으로 몇 개를 팔았어요? 1200원으로 X개를 팔았습니다. 빼기 생산 금액은 얼마예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WX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X 세제곱 더하기 60에서 가로를 풀면서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겁니다. 빼기 1200X 빼기 5000이라고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럼 바로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얘랑 얘는 지워지네요. 식을 계속 써보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0x 제곱 빼기 5000이고요. 문제는 안 써있지만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무조건 붙습니다. 근데 사실상 0이 될 리는 없기 때문에 같다가 의미 없긴 하죠. 그 다음에 0이면 이미 5000은 손해를 보네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0x 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빼기 40이에요. 즉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여기가 0, 여기가 4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1 때 뭐예요? 극대값을 갖네요. 40개 기준으로 더 팔면 팔수록 뭐다? 이익에선 조금씩 손해를 봐요. 0일 때는 극소, 40일 때가 극대, 그 이후로는 조금씩 다시 이익이 깎여 나가는 형태가 돼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러니까 판매 개수는 4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 이익은 총 판매액 빼기 생산 금액이다. 요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면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WX 이식만 가지고 계산을 하려 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문제를 끝까지 잘 읽고 파악하도록 하세요.